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검은 화요일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 미국 증시가 웬만하면 이제 월요일에 급락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불확실성이라고 해도 올해 들어서 보통 금요일 날 빠져도 월요일은 항상 반등이 기본이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K증시 미나한방, 이거 무슨 한의원에서 파는 다이어트 약 같은데, 이름이 바로 미국 증시는 나락, 그러면 한국 증시는 선방, 그래서 미락한방. 그러니까 낙폭으로만 비교해서 보면 우리 K증시는 새벽에 나스닥 4% 빠진 거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을 한 게 맞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미국 브로드컴 5% 마이너스 비하면 한 선방 맞잖아요, 이 정도면. 자, 근데 이거는 절대 그 생색 정보통이 아니고요.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뜬금포로 미국 경기방어주를 갑자기 UBS에서 추천하면서 당분간은 맥도날드 그리고 그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이런 데 베팅하는 데 유리하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보통 경기 침체 국면이나 아니면 변동성의 극대화, 그래서 이제 완전 안개 속으로 시계 제로 구간에서의 수혜주인데, 트럼프 관세 갑질이 결국 또 사고를 치는 게 아닌지 좀 쎄하다. 그럼 이제 또 중국은 가만히 있냐, 관세 맞고 가만히 있을 왕소방이 아니죠. 지난 그 딥시크 같은 걸로 월가 AI 기업들 거품을 완전히 쭉 빼놓겠다고 그냥 붕괴시켜버리겠다고 달려들면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루 저녁에 이런 일이 그대로 발생을 해버리는지. 저는 새벽에 뉴욕 증시 마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무슨 꿈 꾸고 있는 줄 알았어. 잠이 덜 깨가지고. 그래서 아니 뭐지?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 그만큼 빠졌어. 그래서 아니 간밤에 트럼프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졌거나 아니면 푸틴이 갑자기 무슨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뭐 에이즈에 걸렸거나 하여튼 진짜 그 정도 사건 터진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5% 하락이요? 예전 우리로 치면 하한가인데 어떻게 그 정도로 나락을 가버리죠? 거기다가 실적 호조라고 이틀 연속 급등했던 브로드컴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만에 5% 넘게 빠졌고, 심지어 애프터마켓에서 2% 추가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5% 밀어버렸고, 그래서 나스닥이 4% 하락 마감. 또 금, 비트코인, 유가 하여간 뭐 다 빠져버렸고요. 반면에 위험자산인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미 국채금리, 그리고 빅스 지수죠, 공포지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같이 또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언 영문으로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뭐 뻔하죠. 또 그놈의 트럼프 마우스 오럴 리스크 이것 때문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탕후루가 아니라 텅후루로 진짜, 이게 진짜 뜨거운 설탕에다 혓바닥을 조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 지금까지 관세 갑질 뭐 새로운 것도 없는데 또 뭐냐? 어디 뭐 로마 교황청에 관세라도 때렸냐? 아니면 유태인들 조진다고 가스실을 부활시키기라도 했냐? 다 아니고요. 트럼프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나는 그런 예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헤이트, 싫어한다, 경계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큰 건이라서 일정 부분 과도기가 있을 것이다. 원문으로 period of transition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생리대 교체가 아니고 과도기. 그러니까 한 번은 뭔가 이제 출혈이 있을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갑질이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 올리고 또 성장은 떨어뜨려서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인정을 했다. 혹은 당장 침체가 온다고 해도 결국은 다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성장통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참고 견뎌라. 이런 식으로 그 폭스뉴스 인터뷰 내용을 이제 다른 미디어들이 확대 재생산을 한 거죠. 그 결과 뉴욕 증시에서 현재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의심을 받는 AI 관련주들, 뭐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리고 요즘 안 그래도 하이에나들이 벼르고 있던 테슬라까지 전부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루 만에 4% 떨어진 거는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월가에서는 요즘 뉴욕 증시가 워낙에 이제 좀 약간 지지부진했다 보니까 이럴 때 아예 잘 됐다, 그냥 한번 꽈당 잡아뜨리고 숏 포지션이라도 왕창 털고 가자, 이런 이제 하방 베팅이 주도를 하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여기 또 앞장을 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통계나 수학적인 과정, 근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오늘 그냥 트럼프 발언 하나로 그냥 미국 1분기 GDP 전망을 기존 2.4%에서 갑자기 1.7%로 후려쳐버렸고요. 트럼프발 관세가 소비자 물가 올리고 금융환경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거다, 이렇게 거의 반협박조로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트럼프 들으라고 했다기보다는 연준을 향해서 한 소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리고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SBC는 미국 증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깎았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은 S&P 500 지수 하락세를 5,2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S&P 500 지수 간밤에 3% 하락해서 현재 5,614.56포인트인데 이게 5,200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코스피에 단순 대입하면은 2,340포인트 나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하락폭도 뭐 살벌했지만 디테일을 보면 또 우리 K 증시가 오늘 이 정도 한 것도 정말 선방이라니까요. 사실은 나스닥 4% 하락? 그것도 뭐 위협적이었지만 디테일에는 저주가 또 한가득 담겨 있었던 게 어제 겨우 반등했던 2차전지. 이거는 이제 테슬라 나락간 거에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다가 월가에서 테슬라가 이제 올 초에 판매 부진이 심각하다. 아무래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도지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불매 운동 같은 걸로 이어지면서 다음 실적에서는 전분기보다 더 악화될 거라는 부정적 전망이 막 쏟아졌어요. 이게 이제 K2차전지의 좀 부정적인 요소죠. 그 다음 또 요즘 이제 K바이오에서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 위고비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임상 테스트 중인 카글린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리디파인2 여기에 대해서 지난 68주 동안 15.7%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정도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추가 실적 견인을 기대할 수준이 못 된다 라고 모간 스탠리가 또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비만약 분야에서 그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 제품 대비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 9.4% 역시 급락해버렸는데, 근데 보세요. 앞에 이제 카그릴린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라는 게 기존 GLP-1 계열인데 이게 이제 위고비하고 같은 점은 주 1회 주사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점은 이중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를 GLP-1에다 섞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제로 치면은 그 때 잘 빠지는 과탄산 소다랑 계면 활성제를 이제 짬뽕한 건데, 근데 효과는 뭐 특별히 상승 효과 내지는 시너지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대로 68주 동안 15.7% 체중 감량은 이제 1년이 52주인데 그거보다 더 긴 1년 반 동안 몸무게 100kg에서 84.3kg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솔직히? 그럼 68주 중에서 64주 정도를 누굴 사겨. 그러다가 65주 차에 환승 이별을 당해, 차여.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한 3주 동안 몸무게 한 10% 빠지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누구나? 뭐 이별 후유증으로 막 입맛도 떨어지고 또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밥도 잘 안 먹고 아니면 그냥 깡소주로 매일 밤마다 소주 2병씩 안주 없이 일주일만 먹어봐요. 한 10kg 그냥 빠져. 그 대신 이제 머리숱도 같이 빠지겠지. 아니면 뭐 그냥 그 치아 교정만 해도 최종 15%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참 저의 경우는 이제 보통 치아 교정을 하면은 먹는 게 불편해가지고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살이 더 쪘어요. 먹는 게 불편해서 그냥 안 씹고 대충 삼키다가 더 과식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쪘어. 진짜 미치겠네. 하여튼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 노보노디스크 같은 빅파마도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배에다 꽂는 거 대신에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먹는 약을 더 많이 찾게 될 거라고. 이거는 거의 뭐 헌혈하고 나서 선짓국 한 사발 때리면은 피가 그대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그런 수준의 논리야. 고라니. 자, 하여튼 그 트럼프의 폭스뉴스 인터뷰의 경우는 뭐 사실 미국 내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아무리 자기네가 요청을 해도 자기들은 그 흔한 현장에서 짧게 인터뷰조차 한번 안 해주더니 이 보수 언론 폭스뉴스랑은 아예 그냥 단독으로 그 CNBC 출신 마리아 바티로모랑 특별 대담까지 이제 해버리니까 이걸 까내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직접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직접 경고했다. 이렇게 시비를 털고 있다는 지적도 워싱턴에서는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취임한 지 겨우 이제 2달도 안 돼가지고 내 취임 첫 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대비하라는 이런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희망 회로를 돌리자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경제지표의 핵심이라고 했던 그 수요일 CPI를 혹시라도 트럼프가 미리 지금 본 게 아닌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수요일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뭔가 쇼크 수준으로 나올 거에 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말을 했나? 아니면 뭐 당장 그 수요일 CPI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산업 생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도 있고 이게 이제 다 2월분 경제지표니까 이미 지금 3월 중순인데 트럼프가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미리 확인할 수가 있죠, 대통령인데. 아니면 이제 고용지표의 경우는요, 원래 이제 집계 기간이 매월 첫째, 둘째 주 2주 동안이고, 그때 통계를 내서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다음 달 첫 번째 금요일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3월 고용지표 집계가 지금 절반 정도는 돼 있다고 보는데, 이걸 트럼프가 미리,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봤더니 완전, 폭망을 해버린 거야. 특히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 업종에서 그놈의 관세 무서워서 아예 그냥 사람부터 먼저 다 잘랐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하여간 그래서 지난 1월분 경제지표의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날이 1월 20일이니까 지표가 그지같이 나와도 야 1월 중에 3분의 2는 바이든 정권이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대충 넘겼던 것도 이제 2월 경제지표부터는 찐으로 트럼프 정권 이후니까 그 경제지표도 나쁘게 나오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뭔가 지표 악화에 낌새를 차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선 조정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또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 있나요? 그럼 또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제롬 파월 잘라버리겠다고 그렇게 난리칠 텐데 그럼 이제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자극하기 위한 트럼프의 어떤 노림수가 또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월가도 간밤에 그 빅테크들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세븐 여기 시총만 1,100조 원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걔네 잘하는 거 있잖아. 유동성 뜯어내려고 자해공갈, 내지는 이제 헐리우드 액션급 막 곡소리 연출해가지고, 빨리 연준한테 유동성 사탕 달라고, 나 지금, 현기증 난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뭐 우리가 많이 봤죠. 미국 증시가 벌써 만 4년째 강세장인데 지금까지 매번 그 동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중소형 은행들 파산 도미노, 뭐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뭐 이런 걸 희생양으로 삼아서 결국 연준발 유동성을 다 뜯어내면서 지금까지 이제 강세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를 또 구실로다가 비슷한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거기다 이제 간밤 월가에서 테슬라를 특히 이제 맹폭을 했던 게 벌써부터 지금 성과를 조금씩 내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스닥 4% 빠지는데 테슬라는 무려 15%가 떨어져서 우리 예전으로 치면 이제 하한가 수준까지 이제 완전히 급락, 폭락, 떡락해 버렸는데 근데 아까 우리 시간 오전에 트럼프가 본인 SNS에다가 나는 일론 머스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최근에 레디컬 레프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좌 행동주의자들이 테슬라를 보이코트하고 막 불매운동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를 하방으로 공격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걸 일론 머스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로 본다. 그래서 나는 내일 테슬라 한 대를 구매하러 갈 예정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거 보고서 무슨 주작이나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트럼프가 내일 테슬라 최신형 풀옵션 모델로 하나 뽑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Thank you, President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답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도지를 앞으로 1년 더 이끌어 나가겠다고 이제 밝힌 것도 오늘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고 워싱턴에서는 이걸 듣고 발작을 일으킬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구나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응원하는 댓글들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너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랑 증시 상황이 완전히 출래 불사춘으로다가 너무 좀 체감이 달랐는데요. 비록 이제 우리 K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 막판에는 이제 개장 초 하락폭을 3분의 1 정도까지 급격하게 축소한 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 이제는 제가 해외 나가면 폭락이 나온다는 그 공식은 좀 깨졌다고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 출국금지 걸어야 된다는 둥 여권 뺏어라 뭐 이런 거는 좀 참아주세요. 제가 한국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나락 갖고 한국 약세 지금 이렇잖아요. 자, 하여튼 지금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이제 난리지만 그 프레지던트 리스크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보다 한 수 위인데 원래 헌재 판결이 빠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그 전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안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이번 주에 미리 판결을 낸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그 다음 차례가 된다? 그럼 이제 대통령 탄핵안은 또 그 뒤로 미뤄지는 거고. 그럼 이것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스텝이 꼬이는 거죠. 어떻게든지 본인 선거법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먼저 결판이 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안부터 판결이 잡힌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인사도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전국은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뭐 동여의도, 서여의도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초긴장 상태고요. 결국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석방 이게 하여간 엄청난 파급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외국인들이 우려한 것도
지금 어느 정도 현실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라이브 때 이거 외국인들이 일단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불확실성 심화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어쨌든 간밤에 미국 빅테크들 하락폭에 비해서 그나마 오늘 우리 K반도체는 뭐 양반이었다 위로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제 내일 뉴스 영상에서 이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잘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또 오늘 리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름 아닌 찌라시 내용이 섞여 있어가지고 유튜브 AI가 자동으로 삭제를 했는지, 하여튼 영상이 딱 그 부분이 왜 날아갔는지 좀 쎄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사실과 풍문을 구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중국 SMIC가 그 파운드리에서 레거시 반도체 덤핑을 치고 다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28나노미터 기준 삼성전자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막 주워 먹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첨단 공정은 TSMC한테 발리고, 그 다음에 레가시 공정은 중국에 치이고, 이렇게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고, 여기다가 또 그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해온 EUV 있죠, 반도체 노광 장비. 이게 이제 신형의 경우는 대당 7천억 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AI용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그 노광 장비도 자체 생산에 들어갔다. 그래서 곧 중국이 그 HBM 같은 첨단 반도체도 결국 생산 단가를 후려치고 덤핑을 칠 수 있다. 이 소리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반도는 왜 맨날 샌드위치 신세, 뭐 외신에서는 넛크래커 이런 수식어로 부르는지, 도대체 한반도는 뭔 운명인지, 그러니까 자꾸 뭐 사이에 뭐 끼는 건지, 이게 참 이제 억울한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생태계를 보세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낀 종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생존을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독을 갖고 있든가 치명적인 뭔가를 지니고 있든가 아니면 천적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그 새도 아니고 벌도 아닌 그 벌새처럼 1초당 70번의 날갯짓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이 민족이 정말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 농업적 근면성 하나로 진짜 몸 상하고 멘탈 막 피폐해지면서까지 그 노력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경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자, 이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올 초 카카오를 확실하게 따돌리면서 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던 네이버가 최근에 그 카카오가 그 오픈 AI랑 인공지능 동맹을 맺으면서 네이버가 또 주춤을 했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막 하고 있는데, 이번에 JP모건에서 네이버의 독립형 쇼핑 앱 플러스 스토어가 내일 출시하는데, 이후 6월 2일부터는 기존의 수수료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판매 수수료 이게 1에서 3% 사이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이런 수수료 체계 개편이 네이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또 판매자들도 뭐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향후 네이버 쇼핑의 총 수수료 부담이 판매 수수료 3%에 네이버 페이 수수료 3% 이렇게 이제 단순화돼서 총 6%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뭐 쿠팡이나 다른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의 수수료가 이제 10% 뭐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낮을 수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이버 사측은 이번 수수료 재편으로 연간 매출 7%, 영업이익은 10% 증가 효과를 거두게 될 걸로 보고, 그래서 JP모건이 내놓은 투자 의견 당연히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이어서 보면은 이번에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사실 최근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의 어떤 도화선이 된 게 이 롯데케미칼 재무건전성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최근에 러우 전쟁 종전 테마주로 편입되면서 주가도 바닥치고 이제 열심히 올라오는 중이고, 그러다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상 한번 뭐 삐끗했죠. 하여튼 근데 그 JP모건에서 그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만큼이나 정말 이를 악물고 그동안 억가를 했던 게 화학업종에서는 그 금호석유화학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는 오히려 최근에 비중 확대로 이제 입장을 바꿔줬는데,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2025년에도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이 말은 주가가 실적 대비 아직도 덜 빠졌다, 아직도 비싸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3월 31일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아무래도 불안하다 라면서 목표가로 48,000원에 투자 의견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언저웨이트, 즉 비중 축소로 콜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실적 쇼크로 5만 원대 갔다가 겨우 최근에 7만 원 중반대까지 반등했는데, JP모건이 목표가를 48,000원으로 후려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해외 고객의 TC본더 ASP, 즉 평균 판매가가 국내 고객 대비 45%더 높은데,
지난 4분기 한미반도체의 해외 TC본도 고객 비중이 60%에 도달했고 그 이유는 HBM 패키징 기술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2025년 자체 매출 가이던스가 기존 1조 2천억에서 최근에 9천억으로 하향이 됐지만 이게 국내 고객 매출 비중이 작용을 했던 거고 대신 마진은 해외 비중이 견고한 거에서 역시 동반 견고하게 뽑아낼 걸로 골드만삭스가 본대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 한미반도체를 커버리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와 투자 의견은 생략한다. 참 황당하네. 그 다음에 이 골드만삭스가 한동안 또 잊고 있던 종목이죠. 바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적 실망에 영업 손실도 대규모로 터졌지만 올해 OLED 쪽에 의미 있는 회복 전망을 바탕으로 손익분기점 근처까지는 접근할 걸로 기대하고 대신에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거는 LCD 패널 가격의 등락 그리고 TV용 OLED 출하량 변동성 이렇게를 꼽았는데요. 그래서 나온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1,3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뉴트럴 즉 중립이 되겠습니다. 참 이 LG 디스플레이야말로 중국발 치킨 게임에 당한 그 1세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 노광 장비까지 국산화 성공하고 그다음에 TC 본더까지 이게 그 HBM 만들 때 쓰이는 거잖아요. D램을 그 빵으로 치면은 크로아상 겹겹이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물력 같은 그 역할하는 기술인데 하여간 이것까지 중국이 따라하면은 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깝깝한데 사실 K 반도체 업계는 요새 그 미친 듯이 갑질하는 트럼프만큼이나 툭하면 진짜 사장님이 미쳤어요 모드로 막 덤핑 갖다 반도체 풀어버리는 왕서방도 못지않게 밉다 신경 쓰인다 당연히. 자 그다음 이제 주인공은 원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을 살려서 이번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제 친정 CT그룹 리서치에서 우선 제목부터가 설레는데요. 바로 Winter is gone 우리말로 겨울은 끝난다. 그래서 예전 모간 스탠리의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이거랑 정반대의 어감으로 썼죠. 그래서 이제 지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된 게 현재 D램 그 공급 과잉 사이클이 생각보다 이제 늘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CT 리서치에서는 올해 2025년에 드디어 그 D램 반도체 겨울이 끝난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83,000원, SK하이닉스 34만원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목표가 $150 이렇게 고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듣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앞방으로 직접 배달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벌써 한 주의 딱 중간인 이제 수요일이고요. 오늘 이 어지러운 K증시 상황에서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장 테마 이 보도자료에 힘입어서 이쪽은 하루 종일 상승권 유지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의 순환경제 전환 요것도 이제 전기차 충전 및 폐배터리 재활용 이쪽 섹터를 오늘 하루 종일 상승권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정부 일정 중에서 요거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험 관리를 지원한다. 요게 제목이고 증시에서는 그 사이버 보안, 딥페이크 이런 테마주. 그 다음에 내일 보도자료는 중소선사도 친환경 선박 전환에 동참. 이거는 뭐 제목이 곧 증시 테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장 테마 이거랑 일맥상통하는데 내일은 산업 AI가 이끄는 스마트 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비전을 주도한다. 요게 이제 보도자료 제목인데 요것도 이제 제목이 증시 테마죠. 자, 그다음 내일 이벤트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올해 첫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정말 4월부터 10월까지 긴 여름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뭐 상수도 공급 그리고 또 기상 이변이 많으면 폭우 오고 막 이럴 경우에 하수처리 있죠. 그래서 증시에서는 수처리 테마 이쪽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또 내일 한국과 몽골 간 희소금속협력위원회 이게 개최되는데 아니 몽골하고 금속하면 또 금양 아닙니까? 참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유구무원입니다. 저도. 그다음 내일 이제 경제지표는 2월 고용보고서 나오는데요. 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었죠. 2월달에 거기다가 트럼프가 2월 내내 관세 가지고 그 입 벌구지를 했으니 당연히 우리 뭐 대기업 고용도 위축됐겠죠.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2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는데 부디 잘 넘어가길 바라고요. 트럼프가 직접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인했다고 난리가 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경기 둔화 시그널을 잠재워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내일이 트럼프가 그 한국을 비롯해서 호주,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의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25%를 발효하는 날짜가 내일로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것도 극적으로 오늘 밤에 유예 가능성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앞에 말씀드렸죠. 네이버의 별도 쇼핑 앱 그래서 일명 AI 기반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내일 런칭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삼성전자는 신제품 AI TV를 사전 판매에 돌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청약이 또 있는데 바로 더즌.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역시 반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더본 코리아는 내일 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8만 주가 또 신규 상장입니다. 그다음 내일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군사용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인데 아이로봇 이건 마치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여기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이제 내일 미국 증시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는 그 PDF로 잘 알려진 어도비 시스템즈 실적 나오는데 여기도 요즘은 이제 AI 관련주라고 명찰 달고 다니니까 또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실적 발표가 로봇 테마, AI 테마 이렇게 하나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우선 뉴스다.